멀티미디어 태그 모듈입니다. 이 모듈에서는 웹에서 비디오와 오디오를 재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HTML5에서 비디오를 재생할 때 비디오 태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 태그는 이와 같은 애트리뷰트를 제공하고 있죠. 먼저 소스 애트리뷰트에는 비디오 파일의 경로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애트리뷰트에는 비디오의 썸네일, 즉 비디오가 재생되기 전에 표시하게 되는 이미지 파일을 지정합니다. width와 height 애트리뷰트에는 비디오의 폭과 높이, 즉 표현하게 된 비디오의 크기를 지정해 주는 거고요. 컨트롤즈 애트리뷰트가 지정되면 재생 컨트롤이 표시가 됩니다. 이와 같은 재생 컨트롤이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토플레이 애트리뷰트가 지정되면 자동으로 재생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프 애트리뷰트가 지정되면 반복적으로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프리로드 애트리뷰트에는 브라우저가 페이지를 로드할 때 비디오를 로드하는 방법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생을 누를 때까지 비디오를 로드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오토 하게 되면 페이지를 로드할 때 비디오를 같이 로드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메타데이터인 경우에는 브라우저가 비디오의 크기나 첫 프레임, 트랙 목록, 길이 등의 정보를 수집해서 로드하는 것이죠. 이제 비디오를 플레이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까요? 먼저 파일을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video.html 하도록 하죠. 먼저 바디 태그 안에 비디오 태그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 태그에 src 애트리뷰트에 재생할 비디오 파일의 경로를 지정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위에서 비디오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해주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비디오 클립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클립을 멀티미디어 폴더에다가 복사해 주고요. 다음에 썸네일로 사용하게 될 이미지 파일도 이와 같은 이미지 파일도 이미지 폴더에다가 추가해 주기로 하죠. 그리고 이 src 애트리뷰트에 멀티미디어 그다음에 비디오.mp4 파일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스터 애트리뷰트에는 이미지스 폴더에 비디오 JPEG을 선택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width 애트리뷰트에는 400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height 애트리뷰트에는 300을 주기로 하죠. 그러니까 폭이 400이고 높이가 300인 그러한 비디오 재생창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리로드 애트리뷰트에 오토를 지정을 해서 웹페이지가 로드될 때 자동적으로 로드가 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즈 애트리뷰트를 지정해서 비디오를 재생하는 컨트롤을 표시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루프 애트리뷰트를 지정을 해서 반복적으로 재생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비디오 태그 안에는 만약에 이 비디오를 재생하지 못할 경우에 표시되게 되는 텍스트를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p 태그를 써서 가을 풍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 파일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Go Live 버튼을 클릭해서 라이브 서버를 기동하죠. 이제 이 화면에는 비디오가 재생되기 전에 썸네일 이미지가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 거고요.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재생합니다. 우리가
루프 애트리뷰트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재생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웹브라우저는 어떤 특정한 타입의 비디오를 재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는 여러 개의 비디오 소스를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이때는 비디오 태그의 src 애트리뷰트 대신에 소스 태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태그 안에 소스 태그를 사용을 해서 여러 개의 비디오 소스를 지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src 애트리뷰트에는 마찬가지로 비디오 파일의 경로를 지정해 주는 거고요. 타입 애트리뷰트에는 비디오 타입과 코덱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타입 애트리뷰트는 생략해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mpeg4 비디오 타입과 그다음에 웹 미디어 타입의 두 개의 비디오 소스를 지정하고 있는 거죠.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볼까요? 먼저 여기에 비디오 태그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 태그에는 먼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포스터 애트리뷰트에는 이미지스에 있는 비디오 JPEG이 되겠죠. 다음에 width와 height도 동일한 값으로 지정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preload 애트리뷰트에도 오토를 지정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controls 애트리뷰트 지정해 주고요. 다음에 loop 애트리뷰트도 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디오 태그 안에다가 우리는 이제 소스 태그를 추가해서 다양한 비디오 타입의 소스를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src에는 멀티미디어에 있는 비디오 엠팩을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타입 애트리뷰트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소스 가지고 src에다가 멀티미디어 근데 이제 없으니까요. 우리 경우에는 다른 파일이 없으니까 그냥 가상적으로 집어넣도록 하죠. 그래서 video.webm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하면 이제 두 개의 비디오 플레이어가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밑에 거를 이제 서버를 닫겠습니다. HTML5 오디오도 비디오와 유사합니다. 이번에는 오디오 태그를 사용하죠. 그리고 애트리뷰트는 비디오 태그의 애트리뷰트하고 완전히 동일합니다. 소스 애트리뷰트에는 오디오 파일의 경로명을 지정하고요. 그리고 컨트롤즈 애트리뷰트가 지정되면 재생 컨트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토플레이 애트리뷰트가 지정되었으면 자동 재생을 해주는 거고요. 루프 애트리뷰트가 지정됐으면 반복 재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프리로드 애트리뷰트에도 자동 재생이 아닌 경우에, 즉 오토플레이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오디오를 어떻게 로드할 거냐라고 하는 방법을 지정하는 거죠. 넌이면은 사용자가 재생을 누를 때까지 오디오를 로드하지 않고, 오토면 페이지를 로드할 때 오디오를 로드합니다. 메타데이터인 경우엔 브라우저가 오디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로드하는 것이죠. 오디오를 재생하는 그런 코드도 한번 작성해 볼까요? 이제 파일을 하나 더 생성하겠습니다. 이번에는 audio.html 하도록 하죠. 이번에는 오디오 태그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태그에 오디오 태그에 src 애트리뷰트에는 재생할 오디오 파일의 경로를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용하기도 오디오 파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오디오 파일을 사용하도록 하죠. 재생해 보면 음악이 재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멀티미디어 폴더에다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rc 애트리뷰트에
멀티미디어, 그다음에 오디오, mp3 이걸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즈 애트리뷰트를 지정해서 오디오를 재생하는 컨트롤을 표시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오토 플레이 애트리뷰트를 지정해서 자동적으로 재생하게 합니다. 이 오디오 파일을 재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오디오 태그에 컨텐츠로 텍스트를 표시해 줄 수가 있죠. 브라우저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이번에는 저장하고 그 다음에 Go Live 버튼을 클릭해서 페이지를 로드합니다. 다음에 오디오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도 비디오와 마찬가지로 여러 종류의 오디오 소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태그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오디오 태그 안에 다양한 소스 태그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 종류의 오디오 파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mp3와 ogg 파일을 지정하고 있네요. 우리도 해볼까요? 먼저 여기에 오디오 태그를 추가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디오 태그에는 컨트롤즈 애트리뷰트를 추가하고요. 이번에는 오토플레이를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태그 안에 소스 애트리뷰트를 추가해서 SIC 걸 멀티미디어 밑에는 오디오 mp3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소스 SIC 또 멀티미디어 이번에 파일이 없죠. 그래서 가상적으로 audio.ogg 이렇게 지정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것이 자동적으로 재생되고 있네요. 두 번째 거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웹 브라우저에서 비디오와 오디오를 재생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